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1과 능률 김성곤 4과로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가 갑자기 틀어졌죠? 기말고사하고 관련도 있을 거고요. 4과는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봅시다. 4과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입니다. 좌측에 보면 인물이 한 분 나와 계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도자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실까요? 교과서 4과의 내용에서는 크게 일치불일치 위주로 조심하셔야 돼요. 한 3가지의 문화유산이 나올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치불일치 파트로 잘 따라오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1인칭으로 시작을 하네요. I가 나와요. 지난주에는 제가 방문했습니다. 어디에 방문했나요? 엑스비션. 이거는 전시회죠. 전시회에 방문을 했었다. 어떤 전시회인가요? 아트워크 앤드 앵션트 아이템스의 전시회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아트워크는 뭐냐면은 이게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간단하게 보면 예술 작품이에요. 그렇죠? 예술 작품이 있는 전시회에 갔다 왔고 간단하죠? 고대의 유물들 그러니까 옛날 물건들이니까 골동품도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래된 물건들과 예술 작품이 있는 전시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서 또 수식이 되네요. 과거 분사입니다. 목적 안 나와요. 그 물건들은 뭐냐면 선정이 된 건데 어디에서 선정이 된 거냐면요. 간송 아트 뮤지엄 콜렉션스 간송미술박물관 수집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간송미술박물관 수집품에서 선정이 된 오래된 물건들과 예술작품의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도 포함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민아 물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누군가와 관련된 정보도 있었냐면은 이제 나와요. 뭐와 관련된 정보입니까? 어떤 사람과 관련돼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맞죠? 주관대 맞고 that 괜찮겠습니다. gather라고 말하면 모으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ollect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았었던 사람에 대한 정보도 포함했었다. 그럼 무엇을 모았습니까?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라고 얘기를 하네요. 모든 것을 다 수집하셨던 분이래요. 무엇의 모든 것? 예술 작품인데 displayed 또 과거분사 목적어 안 나오고 은유 그곳에 전시되었던 됐어요. 그곳에 전시되었던 예술 작품의 모든 것을 수집하셨던 남성과 관련된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3가지 파트가 있었을 거예요. 예술 작품도 있었고요. 오래된 물건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 남성분과 관련된 정보도 있었고요. 주인공은 이제 등장하시는군요. 바로 그의 이름은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민호야? 바로 그 예술 작품을 모았던 그 남자분의 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형필 씨였습니다. 일단 이게 성함이고 하지만 그는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뭐에 의해서 더 잘 알려져 있나요? 그의 볼펜의 이름. 우린 그걸 필명이라고 해요. 필명, 간송이라는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필명이라는 게 뭔 줄 아나요? 어떤 작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별명으로 하나 그 작품을 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필명이 뭐였냐면 윤주라는 게 필명이셨었고 혹은 동주라는 필명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문학 작품을 내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성함으로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만의 필명으로 직접 낼 수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민준아, 전형필 씨와 간송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쵸? 첫 번째 조심하세요. 이거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전형필 씨와 간송 씨는 똑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건 필명을 사용하신 거고 어떤 예술 작품을 예술 활동을 하실 때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필명으로 활동하셨습니다.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일체불이 시작하겠습니다. 전형필 씨는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아까 사진 보셨었죠? 옷 입은 게 꽤나 멋스러워요. 그쵸? 모자도 딱 쓰셨고요. 그리고 풍채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1906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1번 동사와 2번 동사가 병렬이에요. 민주. lived, 사셨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사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때 사셨대요. 언제 사셨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기죠. 일본의 직역 점령 시기에 살았습니다. 이게 직역. 그러면 다시 일본의 점령 시기가 뭔지 알죠?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전영필 씨가 살고 계셨군요. 근데 일본이 누구를 점령했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일본이 점령하셨던 시기에 사셨습니다. 우리 occupation이란 단어는요 너무나도 뜻이 많아요. 우리 일단 occupation 하면 은서야 뭐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요. 뭐 몰두라는 뜻도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원래 occupy라고 하면은요 이게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는 알아놓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분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occupation이 어떤 의미로 나오는 줄 알겠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차지했던 시기. 잊을 수 없는 과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과거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했었던 시기. 일제감정기에 사셨습니다. At the age of 24, 24살의 나이로 그는 inherited 하셨습니다. 우리 이 단어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inherit 어떤 뜻입니까? 물려받다, 상속받다라는 뜻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일치불일치 파트 시작된다고요. 그는 24살의 나이로요. 비교적 젊은 나이셨네요. 상속받았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으셨어요? massive. 어떤 뜻입니까? 거대한, 막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으셨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학인용어팀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YBM 박준원 교과서 2과 영어와 관련된 동물의 표현 얘기해서 화이트 엘레펀트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fortun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지은이 기억해요? 그렇죠. 행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맞죠? 왜냐면 여러분 중국집 가면은 포춘 쿠키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거 딱 뜯으면은 오늘의 운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대한 행운을 물려받았다라고 제가 해석 안 했고 재산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같이 외우시면 되는데 아마 포춘 쿠키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 친구는 알겠고 여러분 1학년 교과서에서도 이 뜻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왜냐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After carefully thinking, 뭐뭐 한 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본 후에 뭐에 대해서 what he could do. 됐어요? 선행사 없는 거 맞아요. 이거 명사 아니에요. 두의 목적 없어요. 그렇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봤대요. 뭐에 대해서요? 자신의 조국, 즉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본 후에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use,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멋있으시네. 돈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한국의 문화 유산을 누구로부터 보호해요? 바로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커트가 끝나요. 여쭤볼까요? 혹시 민호라면 내가 항상 이런 거 다 여쭤보는데 작년에도 여쭤봤었어요. 연지한테 물어보자. 연지라면은요. 제페니스 오큐페이션 시기예요. 일제 정령기 시기에. 안녕? 오, 명준이! 어서 와. 일제 정령기 시기에 독립운동 했을까? 연지가.
왜냐면은 여러분 그 독립운동가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나이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연지라면? 그러니까 나도 항상 마음가짐이 그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나도 솔직히 좀 무섭긴 해. 그래서 안 한다고? 그렇지. 나도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그럼 민호라면 어때요? 민호가 24살의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민호라면 전영필 선생님처럼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썼을 거예요? 아니면 민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썼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깊은 감동. 그렇구나. 민준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긴 한데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독립운동을 한다 안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전연필 선생님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건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일제정년기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좀 지킬 수 있을까? 대단하신 운동가셨죠. 여러분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조금 키우고 싶은데요. 얘들아 이거 전치사 맞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얘 있잖아. 얘 동명사로 봐도 괜찮아. 그치?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동명사로 봐도 괜찮겠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요렇게 콤마가 찍혀 있는 걸 봤었을 때요. 제 생각에는 수빈아 얘가 전치사도 있지만 부사절 접속사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요. 제가 어떤 말 하고 싶은 줄 알죠? 그러니까 얘를 부사절 접속사로 본다면 맞아요. 얘를 부사절 접속사로 본다면 지금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안 나왔고요. 심지어 민준아 동사도 안 나왔다라는 건 아마 이건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분사구문으로 봤을 때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주절의 주어 he하고 같았기 때문에 아마 after 다음에 he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thinking이 다시 동사가 된다면 과거 시제니까 thought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분사구문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이런 시각은 늘 갖춰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thinking이냐 thought냐. 그럼 우리는 무조건 thinking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걸 분사구문으로 접근하게 되어서 he가 나온다면은 민호야. 다시 문장이 되는 거냐. 그치 은서야? 그래서 앞을 봤을 때 주어가 나왔다면 다시 시제와 맞는 과거 동사를 써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는 늘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분사구문 무서워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운율 잘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또 다른 의미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일제강점기 시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건가라고 제가 여쭤봤었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선뜻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무섭거든요. 똑같이. 하지만 이 분은 또 다른 의미로서 독립운동을 시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갑자기 이런 멋진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커트로 갑니다. 그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인물 덕분입니다. 가볼게요. 이러한 결정은 문장 삽입 내기 딱 좋겠지. 이러한 결정이 뭘까 민주야 방금 봤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됐어요? 영향을 받았대요. 누구에 의해서? 그의 이거 누구야? 전영필 씨의 스승님이신 오세창 선생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칭줄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제요 또.
그런데 그 오세창 선생님은 콤마 후 됐어요. 오케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니까는 콤마 대도 안 된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오세창 선생님은 누구셨냐면 됐어요. 누구셨습니까? independence. 독립. 활동가. 말 돌리게 수빈. 운동가셨습니다. 오세창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가셨어요. 조심하세요. 일치불일치. 전영필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이 안 나왔고요. 오세창 스승님께서 독립운동가셨고 그리고 1번, 2번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무엇을? 키는 날카로운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명준아 꼭 외워놓자. 날카로운이라는 거는요. 아마 그 칼날이 굉장히 예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뾰족한이란 뜻으로 외워도 괜찮긴 하지만요. 두 가지 계열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죠.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한국의 예술에 엄청난 통찰력이 있으셨던 분이래. 그러니까 전영필 선생님께서 한국의 예술의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던 오세창 씨에 의해서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With O's guidance. 오세창 선생님의 guidance. 지도?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지도와 함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conviction. 어떤 신념이죠. 여기서 hit은 누군가요? 여기서 hit은 오세창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오세창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념과 함께 간송 씨는 devoted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군요. devote A to ing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이거 이전에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시험법인지 모르겠는데 devote to ing입니다. 그쵸? 여기서 to 부정사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devote A to ing 어떤 뜻입니까? 이게 원뜻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고요. 모르면 외워주실게요. devote to ing가 무슨 뜻입니까? A를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뭐 하는데? ing 하는데 A를 바치다. 됐습니까? 오세창 선생님의 지도와 그의 신념과 함께 간송 씨는 바쳤습니다. 대부분을 바쳤어요. 그래,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뭐 하느라 바쳤나요? acquire. 원래 원뜻은 습득하다죠. 얻다. 그쵸? 얻으시려는데 자신의 재산을 바치셨습니다. 무엇을? 오래된 도서들, 그림들,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들을 습득하시느라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요, 알아주진 못할 거예요. 그쵸? 야, 너는 왜 돈을 그런 데 쓰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오세창 선생님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바쳤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consider A, B 계열이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제가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 그건 뭐겠어요, 규현아? 앞에 있는 것들이겠죠? 오래된 도서들과 그림들, 다른 예술 작품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The pride, 자부심, 긍지로 여겼습니다. 무엇에? 그 국가,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긍지,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believed, 믿었습니다. 오, 1번, 2번이네. 1번 동사, 2번 동사, 그쵸? 그는 이러한 물건들이 대한민국의 긍지,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셨죠.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앞에 있는 these items를 받아주죠.
그러한 물건들이 represented, 상징하다라고 여겼대요. 대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물건들이 상징했다고 믿으셨습니다. 무엇을? 그래, 대한민국의 spirit, 정신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밖에 없어요. 그 외국인들은 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얼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대강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얼을 대표했다라고 믿으셨습니다. Without his actions, 어휴, 아이고, 아휴. 연습해야 되겠네요. have 플러스 빈 pp. 수동이네, 수동. 먼저 구조 잡고 갈게요, 명준. 요렇게. 어디서 많이 봤죠? 그 후안살바도에서도 나왔었고, 후안살바는 as if였었군요. 그 호랑이 살리기였습니까? 그 without the species? 아마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우산종과 관련된 표현에서요. 해석 먼저 할게요. 그의 행동들이 없었더라면, 전영필 선생님의 행동이 아니었더라면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뭘까? 이러한 물건들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물건들, 대한민국의 어를 상징하던 이러한 국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have been pp. 맞습니까? 수동. 파괴되었을지도 몰라요. 또는 taken. 반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져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oversea. 바다 너머에 있는 거. 해외죠, 해외. 해외로 반입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면서 두 번째 커트가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그 일제점령기 시기에 많은 대한민국의 국보가 파괴가 되었어요. 그렇죠? 뭐 프랑스가 약탈한 것도 있었었죠. 도굴 사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전영필 선생님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물건들은 파괴되지도 않았고 해외로 반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느낌이 오시면 좋겠네요.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 물건들은 다 파괴되었을 것이고 해외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럼 반대로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여쭤보겠습니다. 주어, 과거조동사 have 플러스 pp. 이 친구는 우리 이렇게 부르더라, 민준아. 가정법 과거 완료더라. 아유, 지겹구나 이제는. 그쵸? 이제 조금 지겨워요. 맞죠? 선생님, 네. 그런데 가정법은요, if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if 문장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if 문장이 없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숨겨져 있네요. 됐습니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었죠? without 가정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without 가정법 어떻게 판단했었어요, 지민아? 먼저 without을 기점으로 뒤에 요게 나오는 거 봤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럼 얘도 가정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if 문장이 나오는 애들이 쭉 나와야 할 거고 힌트 주는 거 여러분한테 맡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if를 생략시키면서 문장의 어순이 뒤집어지는, 정확하게 말할까 연지야? 도치되는 구조일 것이고, 세 번째는 특정한 for, 들었어요? 특정한 for를 활용할 거고, 네 번째도 for를 활용할 거더라. 근데 걔가 생략이 될 수 있더라. 기억하십니까?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바로 바꿔보시고요. 선생님 저는 조금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최대한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하고 오래 수업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십시오. 선생님 어려워요? 냅둬도 괜찮아. 근데 명준아 이거 최근에 우리끼리 문법 할 때 이거 했었었어. 할 수 있어 명준아. 어려우면 냅둬 봐. 괜찮아 괜찮아. 명준이 어서 오시고.
민주야말로 우리 진짜 필통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랑이 살리기에서도 했었던 거예요. 시간 드릴게요. 움직이긴 하는구나 손들이. 최근에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최근이라고 해봤자 그 모의고사 전이니까는 조금 기간이 남긴 하지만요. 얼추 됐을까요? 사실 그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 문장의 구조를 외우고 있다면 툭툭툭툭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쓰긴 쓰시는구나. 잘 하시는구나.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without 가정법 계열에서는 주어가 이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민우야 모르면 잘 들어봐.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쵸? 여러분 without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뭐가 없는 그쵸? 그럼 이 자체에 부정어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부정 계열이 팡팡팡팡 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 문장의 공식은 뭐였었죠? if 주어 had 그쵸? 플러스 pp. 그러면 if 주어 had not 그 구조상으로는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If it had not been for his actions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별거 아니더라. 두 번째는 뭐였었죠? if를 생략을 시키면 도치가 돼서 had it 됐어요. 조동사 계열 튀어나오는 거고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쓰더라. had not been for his actions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for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but for 이 친구가 있었었고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except for 얘도 괜찮았더라. 그쵸?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뭐 외우라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except for에서 for를 생략시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들 익숙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쵸? 대체적으로 익숙하셔야 됩니다. 호랑이 살리기에서도 without these species 이러한 종들이 없다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고유한 시제는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지 여러분은 시험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를 시험해 보고 싶냐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밑에서 세 번째 문장. 좌측에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 궁금한 건 이건데요. 우리 consider A, B 같은 경우는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힌트를 줄까? 힌트는 as가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힌트는
as가 들어가거든요. A, S, B, A, S, B, A, S, B, A, S, B. 기억하십니까? 자, 이 친구들을 끌고 나오는 동사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한 분씩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민준이 하나만 얘기해봐요. 하나만. 맞아요. look을 활용할 수 있죠. 대신에 look은 자동사 계열이어서 look upon ASB. UP예요, 규현아. look upon ASB. 맞아요. A를 B로 여기다. 그쵸? 지민이 하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look이 나온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C, ASB. 학익여고 팀은 다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 2과 Black Sheep. The owners saw it as bad luck.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은유 하나만 얘기해볼까? 하나. 그렇지. 이 여기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했어요. Think of ASB.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 간주하다 여기다의 대표 동사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알로 시작해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regard. 네, 이 친구가 있죠.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 다 대답했어요. 내가 대답한 거 없어요. 이제 2개 더 늘리겠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2개는 다음번에 늘려나갈게요, 민호야. 이거 다 쫙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론은 만약에 그 문장에서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라고 써놨잖아. 혹시 만약에 이 사이에 S가 나오게 된다면 이 친구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쵸? 컨시더 A하고 B 사이에 뭐 S 있었으면 없었죠? 그럼 여기서 컨시더는 어떻다? 틀린 거더라. 그쵸?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보자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 발전시켜 볼까요?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consider A, B 구조 사이에 원래 있었던 게 생략이 됐어요. 원래. 그게 뭐냐면 성격이 가장 약한 동사 계열입니다. 비동사 계열. 그렇죠. 잘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원래 뭐가 있었던 거냐면 consider A to B가 있었는데 잘했어. 분사구문에서도 비잉 생략돼. 주관대 구조에서도 주관대 비동사 생략된 거 맞지? 성격이 약한 얘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반대로 여기에 to B가 들어갈 경우는 consider는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 to B가 나오게 되면 look upon, see, think of, regard. 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 아시겠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뭐가 만족스러웠냐면 이 위드아웃 가정법은 제가 여러분한테 일부러 시키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노력하셨네요. 지금 막 손들 막 움직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좌측에 제가 정리해 드린 거 consider A, B의 계열은 다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regard도 여러분이 대답하셨죠. 그래서 다음번엔 제가 2개를 더 늘릴게요. 잘하셨습니다. 이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용 정리는 아마 다들 되셨을 겁니다. 오세창 선생님이 등장하셨고 오세창 선생님의 지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함께 간송 씨가 그 재산의 대부분을 바쳤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제? 다음 내용으로 접근해 보고 이제 그 문화유산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나올 건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As soon as I walked in.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친구죠? 그렇죠? 앞으로 다양하게 바꿨을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란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걸어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걸어갔겠니, 은서야? 지금 전시회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시회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뭐 할 수 없었냐면은
could not help but admire 할 수 없었더라. 이게 뭐 감탄하다, 뭐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경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볼게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간단하게 잉크와 물. 우린 이걸 수묵화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옛날 먹으로 그림 그리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묵화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멋진 그림이었나 봐요. 그쵸? 근데 이 수묵화는 누가 그러냐면요. 정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유명한 한국의 예술가셨대요. 또한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 거냐면 겸재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한국의 예술가였습니다. 자, 그럼 뭔 말인 줄 알아요? 정선 씨와 겸재 씨. 또 필명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쵸? 마치 전영필 씨가 필명이 있었듯이요. 그 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본 그 예술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수묵화였었습니다. 그쵸? 이러한 그림들은 네, 맞네요. 이러한 그림들은 were kept. 수동 맞아요. 뭐 간직되었었습니다. 어디에 간직이 되어 있었나요? 앨범에 간직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앨범이야? 무엇이라고 불렸던 이거 목적어 아니죠. 보어 계열일 겁니다. 해악 정신첩이라고 불렸던 앨범에 간직이 되어 있었어요. They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이러한 그림들은 depict합니다. 묘사합니다. 무엇을 묘사해요? 아름다운 scenery 경치죠. 뭐 여러분 뷰도 괜찮아요. 그쵸? 뭐 scene 그것도 괜찮겠죠? 무엇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해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얘들아 여기서 그것의는 금강산을 의미하겠네. 금강산의 surrounding areas. surround가 무슨 뜻이야? 둘러싸다란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니까는 주변 환경이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더 이쁠 거예요. 그쵸?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은 조금 말이 어색하니까 민주야 주변 환경들 그렇게도 괜찮겠습니다. 금강산과 금강산의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그 그림들이 묘사합니다. The way 이러한 방식인데 어떤 방식? 얘들아 요거 쭉 끌고 와봐. 쭉 해서 일단 끊어줘. 일단 구조 일단 잡아주자. 그리고 여쭤볼게요. 어떤 방식입니까? 겸재 씨가 정선이라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맞죠? 그렸던 방식인데 산들도 그렸고 강도 그렸고 밸리스 어떤 계곡들도 그렸던 그 방식은 됐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렸던 그 방식은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 댐 누구예요? 여기 mountains, rivers, valleys 얘네들을 가리키겠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도 나왔네요. 매우 이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어떤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inviting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듭니다. 우리 이것 어떤 학생들은 초대하는 이라고 해석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은희야. 왜냐면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왠지 초대하는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일 파티 때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행사 때 누구를 초대하시겠나요? 아마 친한 사람,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사람, 그쵸?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쉽게 외울 수 있나요? 누구를 초대할 거냐고요, 규현아?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민호는 매력적인 사람을 아마 여러분은 초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면 attractive 그런 형용사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다시요. 겸재 씨가 산, 강 그리고 계곡을 그렸던 방식은 그러한 그림에 나오는 것들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셨나 봐요. 그렇죠?
여기는 일치불일치 시작입니다. 저는 I was shocked. 수동이에요. 나 충격받았어요. 뭐 했을 때 충격받았냐면 그 박물관의 투어 가이드께서, 그럼 박물관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충격받았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 앨범이 어떻게 되었더라? 늘 말 조심하자. 그 앨범이 거의 번드 됐어요. 구조로 보세요. 먼저 민준아, 비동사 과거 분사야. 번하면 어떤 뜻이지? 태우다, 화상 입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태워질 뻔했더라. 무엇으로 태워질 뻔했어요? kindling. 이거 처음 보십니다, 그쵸? 불쏘시개예요.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 따라만 오세요. 거의 불쏘시개로 태워질 뻔했더라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나 정말 충격받았어요. 됐습니까? 조금 이따가 그림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내용을 먼저 조심할까요? 문법 좀 이따 보고요. 잘 봐봐. 뭐가 태워질 뻔했습니까? 그림이요? 앨범이요? 잘 봐봐. 이 말이 괜히 나왔을까? 그 금강산과 주변 환경이 있었던 그림들이 앨범에 간직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앨범은 뭐예요?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었던 앨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앨범이 거의 태워질 뻔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쭤볼게요. 명준아, 거의 태워질 뻔했대. 태워졌어? 안 태워졌어? 안 태워졌어요. 생각해봐. 명준이 잘했고요. 잘 생각해봐, 수빈아. 거의 태워질 뻔했대요. 만약에 태워졌으면 지금 I라는 사람은 그 그림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말 조심하시고. 불쏘시개는 뭡니까? 기룬이가 계셨어야 되는데. 제주도 출신. 혹시 불쏘시개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아궁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궁이에다가 장작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막 뒤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불쏘시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야? 그 그림이 담겨져 있었던 앨범이라고 생각하라고. 이 앨범이 어떻게 사용될 뻔했대? 불쏘시개로 불을 지피는 용도로 사용될 뻔했대요. 그럼 이건 결국에 탈 수밖에 없었을 거지만 됐습니까? 거의 불쏘시개로 태워질 뻔했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봐볼까? 여기 The way 블라블라블라 makes. 일단은 민준아,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민호야, 여기가 또 이거 벨리스 때문에 또 make 그거 아니고 나 먼저 끊었어요. 그쵸?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그 가로 쳐 있는 건 뭐야, 은유야? 전부 다 수식. 근데 여기에 뭐 생략되어 있냐는 거예요. 일단 물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the way 하고요, how는 어떻습니까? the way 하고 how. 수빈아, 같이 붙었을 수 있어, 없어? 네, 맞아요. 같이 붙었을 수 없어요. 그쵸?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how가 나오면 안 되는 거 맞아요. the way how 관계부사의 선행사. 뭐 나머지 where, when, why는 나와도 됩니다. 그쵸? the way how는 서로 상극이더라.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 친구가요 how로 대체돼도 괜찮습니까? 괜찮죠. the way how만 같이 쓸 수 없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건 괜찮죠. 그런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일단은 후안 살바도르는 전체 시험범위죠. 거기서 뭐 나오는 줄 알아요? 관계부사의 대표 선행사 계열이 등장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how는 쓸 수는 없지만 얘네들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쓸 수 있냐? where가 전치사 위치로 바뀌고 뭐 when도 마찬가지고 wh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how도 전치사 위치가 되더라고요. how는 기억하십니까? in
위치. 아, 물론 공부 좀 하셨다 하시면 by 위치도 괜찮지만 대체적으로 in 위치를 더 활용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how를 바꿔 쓴 표현. 그리고 이거. 얘 대표 선행사라고 하자고. 그러면 관계 부사를 바꿔 쓰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관계 부사의 대용. 그게 누가 됐었죠? 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연지? 그렇지. 가장 만만한 놈. 네. 괜찮습니다. 그쵸? 그런 것만 조심하자면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how를 쓸 수 없다. 우린 이건 정말 잘 기억하고 계셨네요. 잘했어요. how를 전치사 위치로 풀어 쓰는 in 위치. 당연히 괜찮아요. how를 바꿔 쓰는 표현 that 당연히 괜찮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 알고 계십니까? 나 물어보자. 인주중 출신 손? 관교중 출신 손? 그러면 인주중밖에 없겠네. 관교여중 출신 손? 그러면 됐네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6과인가요? 시릴 보기스 씨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딜러셨는데 거기에서 좀 바보 같은 두 분을 만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했었던 테이블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거 기억하십니까? cannot, 외워, help, but 동사 원형. 이거 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 도울 수 없다. 하지만 이건 한다. 나대이 법비. 그렇게 봐요. 이거 큰일 나요. 무슨 도울 수 없다. 하지만 이거 해요. 뭔 소리야.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였죠. 그러니까 지금 뜻을 보면은 부정과 부정이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않다, 없다. 그러니까 뭐뭐 한다는 표현이에요, 은서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이겠어, 명준아? 감탄했다라는 거야. 그치? 부와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긍정형의 해석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걸 바꿔 쓰자고요. 변형치니까. 혹시 모르면 나만 따라와요. 괜찮아. 일단 써봐. 캔낫벗이에요. 일단 캔낫 헬프고요. 일단 잘 봐봐요. 얘는 좀 특이한 구조라서 그래요. 쉽게 외우자. 쉽게 외우자고. 다시 원래 형태 먼저 볼까요? 원래 형태 여기 지은 but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렇죠? but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여기 봐봐. 그러면 but 뒤에도 동사 원형이 나올 거야. 이건 반박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밑에 거 help입니다. but이 아니에요. 여쭤볼까요? 혹시 cannot help는 무엇을 끌고 올까요? 힌트 줄까? 투부정사, ing, 동명사, 동사 원형 셋 중에 하나. 혹시 뭘까? 민우 어떻게 생각해 혹시? 그렇구나. 괜찮아. cannot help, but 없지? ing예요. 어휴. 근데 민호 말도 맞아요. 그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투부정사는. 여기 넣어봐 그러면. but을 잘 봐야 되겠지? but은 뒤에 동사 원형 끌고 오지. 근데 만약에 교묘하게 얘가 사라져. 그럼 뭐야? admire가 아니라 admiring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심. 그리고 아까 얘기했나요? 민호가 얘기했나요? 투부정사 되나요? 네! 됩니다. 바꿔 쓰는 표현이요. 한 가지 더요. 근데 이번에 미리 얘기할게. 투부정사 표현이에요. 그쵸 민주? 그럴 때
캔낫의 계열이 아니라 have로 바뀝니다. have 됐어요. 캔낫이 아니죠 지금요. 근데 잘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부정 있지 not. 그치 부정. not. 보여? have no. 부정 끌고 왔어요. 됐어요. 그 다음 choice. 됐습니까? 그리고 특이해서 그래.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선생님 어려워요. 그래 헷갈리지. 선생님 여태까지 but은 동사 원형이었는데요. 네, 지민이 말씀이 맞아요. but은 동사 원형이었죠. 그래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명준아 캔낫이 아니라 그랬어요. have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have일 때는 but이 투부정사를 끌고 나와요. 신기하지? 캔낫일 때는 동사 원형이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런 선택권이 없더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외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요즘에 좀 다르더라. 요즘에는 지은아 이걸 대체하더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뭘까요? have no 옵션입니다. 근데 똑같아 규현아 솔직히. 이거 선택권이지. 이거 선택권이야. 그치? 똑같아. 또 뭐 있냐면 alternatives네요. 여러분 우리 alternative요 뭐였습니까? 대안의 그쵸? 혹은 명사도 있어서 대안 그쵸? alter가 뭐였는데요? 바꾸다 그쵸? 그럼 대안점은 뭐예요?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쵸? 그럼 봐봐봐. 비슷해 의미는. 선택권, 대안.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우리는요. 이거 조심하자고. 조심. 솔직히 나도 가끔 헷갈린다. 그래서 저도 항상 벗을 기점으로 먼저 봐요. 벗을 기점으로. 왠 줄 알겠죠? 벗을 기점으로. have일 때는 벗이 투부정사. 벗을 기점으로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갈 건데요. 지금 I라는 사람이 보게 되었었던 첫 번째 문화유산은 바로 해약정신첩이라는 앨범에 담겨져 있었던 금강산과 주변 환경을 묘사한 수묵화였었습니다. 계속 갑시다. 거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서 태워질 뻔했다라고 얘기했었죠.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구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처럼 보면 좀 이상하죠. 겨우 피하게 되었어요.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몇 분 안에 구조되었습니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극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추후에 1번, 2번 그리고 나중에는 구매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행이다. 간송 선생님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어. 재산의 대부분을 그 문화유산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셨다라고 했었잖아요. 간송 선생님께서 구매하셨네요. knowing 블라블라블라. 네, 맞네요. 이건 분사구문이 아니네요. 콤마가 지금 없었어요. 그쵸? 동명사 주어인가 봅니다.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을 알았죠?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대세 주어, 대세 동사.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이거 아니에요. 대문장의 주어의 동사 맞아요.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무엇으로 변할 뻔했다? turned to. 이것으로 변할 뻔했다라는 걸 알았던 것은. 됐어요? 거의 무엇으로 변할 뻔했죠? ashes. 제덤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보기 편하게 좀 가로 좀 쳐줄게. 대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보기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knowing의 동사가 made로 가는 거고, 그쵸?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았던 것은 무엇을 알았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잿더미로 될 뻔했어 라는 걸 알았던 것은, 그치? 불쏘세기로 쓰일 뻔했었잖아요. 하마터면 다 태워질 뻔했었죠. 완전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슬프게 했어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매우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라는 사람도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I am thankful.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감사드리냐면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around, 주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마워요. So that, 콤마 없다. 붙여져 있다. 이 노도 되시지? 그리고 이거는 생략도 될 수 있고 뭐뭐 하기 위해서 표현이죠. 콤마 없어요.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뭐 하기 위해서요? 미래의 세대들이 또한 appreciate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ppreciate 무슨 뜻입니까? 좀 이따 볼게요. 여기서 감상하다로 해볼게요. 미래의 세대들이 또한 그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볼 수 있겠죠? 이 어쨌든 해학정신첩에 담겨져 있었던 그 금강산과 주변 환경을 묘사한 그림들 여러분도 감상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제가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몇 번 했고요. 아마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appreciate 같은 경우에는 뜻이 5가지 정도가 돼요. appreciate. 혹시 뭔지 하나씩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아마 근데 이거 거의 옛날에 했을 거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근데 선배들이 예시만 기억하고 그거 기억하지. 최근에도 그랬어. 선배들 술 마실 때 야 어프리시에이트 5개 얘기해보라면 제 미술관에 갔는데요. 그 레파토리 똑같이 거기만 기억하고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미술관에 갔어요. 이것만 기억하지 말라고. 어떤 그림을 뭐 해요? 처음에 감상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그림이 이게 뭘 묘사하는 거야? 이런 거구나. 몰랐네.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림이 멋진데? 이런 식으로요. 그쵸? 세 번째는 뭘까요? 야, 이 그림. 야, 내가 그려도 이것보다 잘 그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와, 정말 멋진 그림이다. 어떻게 이런 걸 그렸을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오냐면은 그 전시회에서 직원분이 오셔서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런 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귀중한 그림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느낄까요? 진가를 알아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 말씀해 주신 분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5가지를 뒤죽박죽이라도 외우세요. 순서를 고스란히 하지 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외우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선배들은 appreciate가 무슨 뜻이야 하면은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미술관에 갔거든요. 여기에서 하고 멈춘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뜻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이게 대체적으로 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축약시킨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I라는 사람이 보았었던 미술 전시회였습니까? 그 예술 작품 전시회에서 보았었던 첫 번째 예술 작품 바로 해학전신첩에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무엇을 묘사했었습니까? 그 그림들은 금강산과 주변의 환경을 묘사했었죠. 그
그 그림 실제로 한번 봐볼까요? 사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예요, 요 그림. 아주 그냥 어때요, 명준아? 저 그림이요. 여기다 말씀하실래요? 예? 어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멋져요. 멋져요. 좌측 보시면 금강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변 환경은 물론 이 그림에서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렇죠?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산들도 그렸었었고, 뭐 밸리하고 강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멋있는 그림이 그려질 뻔했었고, 이 그림이 담겨져 있었던 앨범이 잘못하면 태워질 뻔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재였었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준비해 봅시다.